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더라? 힐륨의 first excited state의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 봤더니 일반적으로 스핀 트리플렛이 스핀 싱글렛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우리 여러 가지 논의에 의해서 JNL과 KNL은 전부 다 양수라고 했었죠. 양수기 때문에 양수라는 게 뭐냐면 스핀 싱글렛이 더 에너지가 높아요. 트리플렛보다. 오케이. 그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힐륨 원자에서 전자의 상호작용은 스핀에 인디펜던트하죠. 스핀에 인디펜던트한데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토탈 스핀이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에너지 레벨이 달라지죠. 이상하죠. 스핀 인디펜던트한 인터랙션인데 에너지 레벨은 스핀 디펜던트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왜 나왔냐면 여기 요 KNL은 익스체인지 텀에서 나왔었죠. 익스체인지 텀이 왜 나왔었죠? 웨이브 펑션을 토탈 웨이브 펑션을 전자 1, 2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엔티시메트릭 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요 컨트리뷰션이 나왔죠. 고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텀이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이게 뭐냐면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때문에 스핀 인디펜던트한 인터랙션이지만 마치 에너지 스펙트럼은 스핀에 의존하는 포텐셜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보면 그걸 좀 더 정량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 그럼 토탈 스핀을 각각의 다음 스핀의 썸으로 표현을 하면 S의 제곱은 S1 제곱, S2 제곱 플러스 2배의 S1 닷 S2. 이 토탈 스핀의 퀀텀 넘버를 S라고 하면 S 플러스 1 H바 제곱. 이건 각각 스핀 2분의 1이니까 4분의 3 H바 제곱을 2개 더한 거 플러스 2배 S1 닷 S2. 따라서 S1 닷 S2는 2배 요거를 H바 스퀘어로 나누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S 플러스 1 빼기 2분의 3이 돼서 스핀 트리플렛인 경우는 S가 1이니까 1이면 2에서 2분의 1. 스핀 0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에너지 시프트는 JNL 마이너스 1 half 1 플러스 시그마 1 KNL로 쓸 수 있죠. 왜냐하면 S1 닷 S 요게 2분의 H바 시그마 1 시그마 2니까 요게 뭐냐면 시그마 1 시그마 2로 쓰면 2분의 시그마 1 닷 시그마 2에 됩니다.
따라서 스핀 트리플렛인 경우에는 2분의 시그마 1 다 시그마 2가 2분의 1이니까 합해서 1 플러스 1. 그 다음에 2분의 시그마 1 다 시그마 2가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게 바로 여기는 요 결과를 그대로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온 인터랙션이 마치 스핀에 의존하는 것처럼 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때문에 다음과 효과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전자와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은 퍼터베이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럼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우리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한 실험에서 측정한 것보다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모르죠. 지금 퍼터베이션으로 썼는데 퍼터베이션으로 쓸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퍼터베이션으로 못 쓰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쓰면 됩니다.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해밀토니안이 주어지면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구하고 싶은데 에너지 스펙트럼 중에서도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얼마냐, 제일 낮은 에너지가 얼마냐 하는 걸 알고 싶죠.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어떻게 쓰나? 모르죠. 그렇지만 그게 임의의 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짐작을 그냥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뭔가 표현을 하긴 해야 되잖아. 표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의의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집합은 컴플리트 셋을 이루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임의의 함수는 그 주어진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컴플리트하다는 거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 그럼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로 쓰면 임의의 스테이트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여기서 EK도 모르고 K도 모르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하면 이거에 해밀토니안의 expectation value를 취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CM 스타 CM N 다음과 같이 쓰는데 우리가 마치 여기는 NM 스테이트는 H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골랐으니까 요거는 아이겐 밸류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우리가 요게 normalized state, orthonormal state라고 하면 요게
델타 NM으로 주어지면 EM. 그 다음에 이게 normalized state, psi가 normalized 돼 있으면 당연히 다음 같은 두 개의 표현이 있죠. normalize 된 경우. 만약에 E0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라고 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라는 게 뭐죠? 제일 작은 값이죠. 이거는 요 식에서 CM의 절대값을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죠. 0 이상이죠. 여기다 EM을 곱했죠. 근데 여기는 EM 대신에 전부 E0로 바꾸면 이 값보다 작죠. EM은 E0보다 다 크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E0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리츠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에 레시피가 있는데 그 레시피는 뭐냐면 레시피니까 번호를 1번, 2번, 3번을 따져. 1번 냉장고 문을 연다가 아니고 냉장고 문을 여는 거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의 첫 번째, 레시피의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가 코끼리를 넣는 거, 어쨌든. 어떤 파라미터를 써서 파라미터는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히 짐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짐작을 한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그거랑 그지같이 다른 아주 다른 걸 쓰면 아주 다른 값을 얻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있는 해밀토니안이 대략 이거에 의하면은 어떤 값을 가질 것 같다는 감이 있으면 훨씬 더 이거를 좋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이걸 이렇게 고르는 이 함수를 우리가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 시도 함수,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 이걸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이 베리에이셔널 메서드를 얼마나 잘 쓰느냐, 결과를 잘 얻느냐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게 좋은 웨이브 펑션인지 잘 모르죠. 처음에 무식하게 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psi 다음과의 기대값을 계산을 해요. 물론
좀 더 일반적으로 만약에 psi가 노멀라이즈가 돼 있지 않았다면 이걸로 나눠줘야 되지만 노멀라이즈가 돼 있으면 밑에 있는 게 1이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라고. 이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라미터 알파 1, 알파 2의 함수로 되죠. 그 다음에 이 값을 최소화하면 된다. 말은 쉽죠. 이제로는 상수니까 m에 의존하지 않잖아. 이 m이면 m에 의존하지만 이 m을 전부 다 이제로라는 상수로 바꾸면 이제로는 m에 의존하지 않잖아. 그렇지. 아까 이제로를 바꾸면은 이제로는 서메이션 바깥으로 당연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 트릭이에요. 이렇게 안에 있는 거 상수니까. 말은 쉽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ground state.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ground state를 보고 싶었으니까. ground state 어떻게 잡을까? 잘은 모르지만 R1과 R2의 웨이브 펑션의 곱으로 쓸 수 있다고 봅시다. 스핀 파트는 우리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핀은 싱글렛 상태라는 걸 아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 마치 하이드로젠 애텀의 웨이브 펑션을 그냥 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하이드로젠의 웨이브 펑션이라고 내가 얘기를 안 했죠. 지금 쓴 건 뭐냐면 R1만의 함수, R2만의 함수의 프로덕트로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왜? 그냥. 그러면 psi 100가 만족하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뭐냐? 이러면 수소 원자의 아이겐 펑션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쓰는 건 이상하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때 이제 물리적인 인투이션은 뭐냐? 물리적인 직관은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전자 두 개가 도는데 하나가 보면 다른 전자랑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가우스 법칙에 의하면 이게 전자가 있는 게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effectively 요 안에 있는 게 C 곱하기 2라는 핵의 전하를 보는 게 아니라 전자에 의한 스크리닝 이펙트가 있는 걸로 보이겠죠. C가 아니야. 그럼 이걸 C 스타로 써. 이걸 좀 더 정량화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하트리포 어프록시메이션 이런 게 있지만 그거는 뭐냐면 전자가 있을 모든 효과를 전부 다 적분을 형태를 다른 전자에 대한 웨이브 펑션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게 소위 하트리포 어프록시메이션인 거지만 우리 그것까지 나갈 필요는 없이 기본적으로 우리 그러면 이렇게 왜 썼냐?
레시피의 첫 번째 거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구하는데 무식한 걸 쓰면 우리가 잘 못 구하니까 그나마 힐륨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랑 가까이 되려면 물리적으로 모티베이션이 있는 다음 것 같아요. 스크리닝이 된 한 전자는 스크리닝이 된 핵의 전하를 보는 다음과 같은 웨이브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라고 씁시다. 그러면 이거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은 아이겐밸류랑 아이겐 펑션을 알죠. 어떻게 알지? 하이드로진 애텀에서 썼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 펑션에 C 대신 C 스타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에너지 아이겐밸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의 폼도 우리 알죠. C 대신 C 스타를 집어넣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하면 되죠. expectation value를 계산해요. 계산하기 전에 그러면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썼을 때 그럼 우리가 도입한 파라미터 알파에 해당되는 게 뭐냐? G 스타라는 게 파라미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그걸 써서 원래는 밑에 psi와 psi의 크기의 절대값을 제곱을 써야 되지만 요거를 하이드로진 애텀의 웨이브 펑션으로 쓰면 벌써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는 우리 생각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노멀리제이션까지도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인테그랄 해밀토니안 해밀토니안은 다음과 같이 써야 돼요. 주의할 건 이건 Z예요. 해밀턴에 나타난 Z를 Z스타로 바꾼 거 아니에요. 웨이브 펑션만 Z를 Z스타로 바꾼 거예요. 해밀토니안까지 바꾸면 안 되죠. 해밀토니안은 원래 있는 그대로 써야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쓸 수 있지. 예를 들면 파티클 1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쓰냐면 요 포텐셜 요거를 마이너스 Z 스타 E 스퀘어드 4파이 엡실론 0 R1 마이너스 C 다음 같이 쓰면
여기는 요 해밀토니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어플라이 하면 아이겐밸류 2가 나오죠. 그죠?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것도 그렇게 바꿨으면 그거를 R2에다 어플라이 하면 E2가 나오죠. 또다시 2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먼저 딴 부분 말고 원에 해당되는 것만 보면 원에 해당되는 거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E 마이너스 E 스퀘어드 Z 스타 마이너스 Z 4파이 엡실론 0 R1 이게 뭐죠? R1 100를 쓴 거죠. 다만 이때는 어떻게 되죠? G 스타를 썼으니까 R1분의 1에 대한 하이드로진 애텀의 표현에서 Z 대신에 C 스타를 쓴 걸 표현을 쓰면 되죠. 그게 얼마였었냐면 이게 A0분의 원래는 Z였는데 하이드로진 애텀이고 Z 대신에 C 스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E 빼기 E 스퀘어드 Z 마이너스 Z 스타 4파이 엡실론 0 Z 스타 A0 P2랑 요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쓸 수 있죠. 요거는 우리 계산했잖아. 그렇죠? 엑스포넨셜 펑션에서 우리 이거 계산했죠. 계산한 건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G나 Z에 대한 표현이 없고 다만 Z에 대한 표현은 디펜던스는 요 사이에만 있죠. 그러니까 우리 헬륨 애텀에서 요거를 계산한 거, Z로 놓고 계산한 요거에 대한 결과에다가 Z 대신에 Z 스타만 바꿨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기 2가 알파 스퀘어의 단위로 보면 G 스퀘어 오버 N 스퀘어였는데 이제는 G 스타의 제곱이니까 N은 1이니까 G 스타의 제곱. 근데 이게 1이랑 2가 있으니까 2배의 그러니까 2배의 C 스타의 제곱. 요거는 여기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를 뺀 나머지 2A 제로분의 1이 n이 1일 때 요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의 2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4배 원래 요게 이게 Z고 밑에 2A 제로분의 1이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MC 제곱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원투의 2배를 쓴 거고. 나머지 이걸 계산했을 때는 우리 물론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겠지만 마이너스 4분의 5 G스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요거 R1 마이너스 R2분의 1을 D3승 R1과 D3승 R2를 할 때 뭐 R1을 Z 방향으로 놓고 D 오메가 2에 대해서 적분하고 우리가 했었죠. 그 방법을 써서 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래서 보니까 이거 expectation, 물론 밑에 분모가 normalize 되는 게 있어야 되니까 normalize 건 1이니까 보면 G스타에 대한 함수예요. G스타에 대한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인데 2G 제곱, 2G 스타의 제곱, 마이너스 4G 스타의 제곱이니까 G 스타 제곱, 2차항의 개수가 음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한 함수니까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앞에 음의 부호가 있으니까 최소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걸 구할 수 있는 거는 요거를 G 스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4배의 G 스타 플러스 4배의 G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마이너스 4분의 5. G 스타에 대해서 미분한 걸 0으로 넣으면 되죠. 4G 스타가 없어지고 4G 스타는 4G 마이너스 4분의 5. 따라서 C 스타는 C 마이너스 16분의 5를 집어넣으면 최소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구한 값은 그럼 이 제로는 이거를 여기다 그러니까 이거가 이 제로보다 큰 거니까 이 제로는 마이너스 2분의 1 MEC 스퀘어드 알파 스퀘어드 2배의 G 스타 스퀘어보다 작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G가 2면 16분의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실험으로 한 값은 마이너스 78.975. 처음에 우리가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전자들끼리의 상호작용이 퍼터베이션이라고 했을 때는 74.8. 이 사이 차이가 훨씬 더 줄어들었죠. 물론 좀 더 잘 고치면 좀 더 작은 값을 구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최소값 구한다고 해서 정확한 값을 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정확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연히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골랐는데 정말 트루 진정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골랐다면 그러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그죠? 지금 그걸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어퍼 바운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식하게 하면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약간의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갖느냐에 따라서 좀 더
되도록이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가까운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고르면 고를수록 진정한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값에 접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운데 이거에 대한 몇 가지를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낼 테니까 그 연습을 좀 하면 되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떤 주어진 해밀토니안이 있으면 우리가 그 주어진 해밀토니안이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에너지 스펙트럼이에요. 소위 스펙트로스코피를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사실 제일 우리가 관심이 있죠. 물론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만 관심이 있나?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세컨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쭉 있는데, 그럼 이걸로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밖에 못하냐?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이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으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고르면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는 어떻게 하죠? 역시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만들어. 그때 추가적인 조건은 뭐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과 오소고널 해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오소고널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트라이얼 펑션과 오소고널한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써서 역시 로어 바운드를 써서 E1을 구할 수 있어요. E2는 세컨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대한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과 퍼스트 익사이티드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과 오소고널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보면 굉장히 복잡할 뿐더러 그라운드 스테이트나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이 진정한 웨이브 아이겐 펑션과 조금 다른 그 에러가 자꾸 전파되죠. 그죠? 그래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가는 거는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해요.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쓰면. 그래서 대부분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써서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의 어퍼 바운드 정도를 우리가 구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힐륨 원자에 대해서 봤으니 그 다음에 다른 거, 주기율표에 2개만 있나? 현재 주기율표의 원소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 몇 개 있나? 되게 이럴 때는 눈치 빠른 학생은 빨리 구글을 살펴보더만. 118개야? 나 125개를 잘못 알고 있어요. 118개? 그렇게 많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전자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되는데, 한 개를 더 집어넣으면 전자가 3개가 되면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하나씩 넣으면서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을 쓰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차곡차곡 밑에서부터 쌓아나가면 되죠. 근데 그 쌓아나가는 방법이 중간마다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은 결국은 양자역학적인 원리에 의존하지만 입자수가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에서도 잘 알다시피 지저분해.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를 규칙을 정한 게 주기율표는 되게 화학한 사람들은 물론 양자역학을 해도 그 정도 되면 복잡하니까 못하지만 되게 그럴 때는 관찰을 해서 규칙이라고 얘기해요. 훈트의 규칙 뭐 이런 거 화학 시간에 들어봤죠.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그런 것까지 이 과목에서 그걸 하리?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주기율표를 쌓아나가는 그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그거는 책에서 보도록 하고 우리는 그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 토픽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퍼터베이션의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을 공부를 했어요. 시간에 의존하면. 퍼터베이션 시간에 의존합니다.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퍼터베이션을 집어넣어도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에너지는 보존되고
따라서 우리 그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퍼터베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에너지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느냐. 퍼터베이션에 의한 에너지 쉬프트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간에 의존하는 퍼터베이션이면 시간에 의존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거는 하모닉 오실레이션, 전자기파 같이 오실레이팅 퍼터베이션이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시간에 의존하는 퍼터베이션이 있으면 조금 아까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전제가 틀리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 이 퍼터베이션이 있으면. 퍼터베이션이 들어오면 원래 있는 상태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흡수해서 더 높은 상태로 가거나 에너지를 방출해서 더 낮은 상태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과는 다른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인 경우에는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과는 다른 질문을 해요.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으니까 뭐냐면 이 퍼터베이션에 의해서는 에너지가 다른 레벨로 옮겨가죠. 트랜지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이 있을 때 물어보는 질문은 그러면 그 아주 작으니까 그럼 그거 무시하면 있는 원래 언퍼터 오브 더 해밀턴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한 아이겐 스테이트에 있다가 퍼터베이션이 들어오면 그 언퍼터 오브 더 해밀턴의 다른 에너지로 트랜지션 되는 프로버빌리티가 얼마냐 라는 걸 물어봐요. 혹은 단위 시간당 트랜지션 하는 프로버빌리티가 얼마냐, 소위 트랜지션 레이시죠. 트랜지션 레이시 얼마냐, 이제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질문도 다르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 내용도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포멀리즘도 물론 다르죠. 그래서 우리 이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에서는 우선 물어보는 질문이 다르다. 그럼 그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을 수식화해야 되느냐 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최종적으로 했던 건 뭐냐면 리얼 하이드로진 애텀의 에너지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의 최종 목표였어요. 그러면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에서 여러분들이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학부의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마지막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 수소 원자가 2P라는 게 N이 2, L이 1인 레벨에서 1S,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오는 전자계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내려오는 트랜지션 레이시 얼마냐 하는 거를 계산하려고 해요. 계산하려면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 전에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먼저 역시 퍼터베이션이니까 먼저 언퍼터 오브 더 해밀토니안을 알아야죠. H0가 역시 언퍼터 오브 더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면 그거의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줘. 그럼 파이에는 타임 인디펜던트 아이겐 스테이트예요. 그러면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 슈레딩거 이퀘이션 이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 시간을 세퍼레이트해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제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의존하니까. 그래서 전체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퍼터베이션이 들어왔을 때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겠다. 물론 람다 vt가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이고 그래서 시간에 디펜던트하다는 걸 나타냈고 역시 마찬가지로 람다가 퍼터베이션이 작다고 나타내는 파라미터. 그냥 썼지만 실제 인터랙션을 쓰면 이 파라미터가 문제에 따라서 주어지죠. 다음과 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푼다.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 우리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위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픽처라는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배운 건 뭐냐면 해밀토니안, 이게 전체 토탈 해밀토니안이에요. 토탈 해밀토니안은 가만히 있고 상태, 스테이트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소위 슈레딩거 픽처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모든 걸 슈레딩거 픽처에서 전부 다 배웠어. 근데 좀 있으면 다른 픽처도 생각할 거예요. 이거를 적당히 변형해서 그럼 시간이 쭉 따라서 이걸 변하면 웨이브 펑션을 스테이트를 한 시간에서 고정시켜.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힐버 스페이스가 있으면 이 스테이트 벡터가 그 힐버 스페이스에서 벡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벡터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의해서 좌표축이 고정되어 있을 때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거를 보는 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준 벡터는 그대로 있고 반면에 이렇게 그럼 이걸 가만 놔두고 이 벡터는 고정시키고 이거를 변화시키는 해밀토니안 혹은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그 스테이트에서 바뀌느냐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걸 하이젠버그 픽처라고 해요. 그건 우리 좀 이따가 배울 거예요. 또 하나는 인터랙션 픽처라고 있어요. 그거는 퍼터베이션을 다룰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특히 나중에 요거를 퍼터베이션 인터랙션 픽처에서 어떻게 쓰는가도 보겠지만 우리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 지금 복잡하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친숙한 슈레딩거 픽처로 다음과 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생각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그대로 시간에 대해서 요건 고정되어 있고 스테이트 벡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푸는 방법이 뭐죠? psi t는 어떻게 쓰나? 솔루션을 어떻게 쓰나? 임의의 함수인데 H0,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 CN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면 말이 안 돼.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면 람다 VT가 없는 스테이트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해요. 그죠? 상수면 우리 당연히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의 솔루션을 이렇게 쓰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약간 비틀어요. 그럼 CN이 시간에 의존한다고 쓰자. 그러면 이게 CN이 의존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렇지만 람다가 0으로 가는 극한이 되면 시간에 의존하지 않겠네. 람다가 0으로 가는 극한이면 언퍼트 오브 해밀턴이니까. 그럼 CN이 람다에 대한 시리즈로 쓸 수가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요거를 슈레딩거 이퀘이션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CNT 개수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바꿨으면 되죠. 그렇게 쓰면 서메이션 n IH 바 DCNT DT 그다음에 요걸 미분해서 IH 바 쓰니까 플러스 EN0 CNT B to D 마이너스 I EN0 T over H 바 요게 H라고 하면 요게 바로 H 이거는 오른쪽에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H0는 phi n의 phi n이 H0의 아이겐 펑션이니까 요걸 여기다 어플라이하면 EN0 이거는 그대로 남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N0 이게 phi n이 빠졌네. T CN T E to D 요거에서 요거는 서로 상쇄가 되고 이걸 전부 다 넘기면 다음 같은 식을 얻죠. phi n은 오소노멀한 아이겐 펑션이라고 하고 왼쪽에다가 phi m을 어플라이. 역시 0이죠. 그러면 요거는 넘버고 넘버니까 phi n과 phi m의 스칼라 프로덕트니까 델타 mn이죠. 그러니까 델타인데 서메이션 n이니까 IH 바 DCM DT E to D 마이너스 I EM 0 T over H 바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넘기면 N CNT 람다 E to D 마이너스 I EN 0 T phi M VT phi N이죠. CM에 대한 커플드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이거 풀기가 좀 만만치 않은데 그렇지만 차근차근 보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니까 이니셜 컨디션은 t equals 0에서
어떻게 할까? 처음에 H0,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한 아이겐 스테이트에서 시작한다고 칩시다. t equal 0에서 psi0는 특정한 한 아이겐 스테이트. 이게 무슨 말이죠? Cn0는 델타 nk라는 거죠. 혹은 t가 0일 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퍼터베이션을 킨 다음에 퍼터베이션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퍼터베이션이 다시 없어졌다고 하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t가 이니셜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t가 0일 때 퍼터베이션이 시작한다고 했으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포텐셜이 시작된다고 하면 이거 혹은 t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시작점을 어디로 놓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다른 것을 놓는다고 치면 람다의 1차 오도. 이게 1차 오도를 어떻게 구해요? CM과 CN을 전부 다 람다에 대한 시리즈로 쓸 거예요. 근데 여기 람다가 하나 있어. 그럼 이걸 람다의 1차 오도까지 구하려면 CNT를 람다의 제로스 오도까지 구해야죠. 1차를 구하면 람다 스퀘어 2차, 람다의 2차가 되니까. 요거를 람다의 1차까지 구한다는 거는 요거는 람다의 1차까지, 요거는 람다의 제로스 오더를 쓰는 거예요. 자, 2차를 구하려면 그 다음 걸로 이렇게 쓰면 되죠. 차근차근 쓰면 되는데 람다에서는 이거 어떻게 쓰냐? IH바 요거만 남기면 DCM DT는 람다 IH 바로 이쪽으로 넘길까? 그냥 씁시다.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곤란하니까 IH 바 람다 EM0를 넘겼으니까 T 오버 H 바 phi M V CMDT는 이거 제로스 오더를 써야 되죠. 제로스 오더는 뭐였죠? 이게 제로스 오더는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지? K 상태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델타 NK로 집어넣으면 되죠. 오케이. 델타 NK로 집어넣으면 서메이션이 없어지고 이게 K지. K K 적분할 수 있죠. CM 여기밖에 없죠. CMT는 람다 IH 바 인테그랄 제로라는 거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phi k로 처음을 phi k로 놓는 상태의 시간을 t equal 0 그때가 t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쓰면 돼요. 근데 그거 언제부터 그렇게 쓰냐는 거는 퍼터베이션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리 쓸 수 있는데 그럼 좀 이따가 예제를 보면서 생각해보죠. I 오메가 mk
VT 프라임 phi m VT 프라임 phi k 오메가 mk는 EM0 EK0 퍼스트 오더에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세컨드 오더에서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이게 오더 람다까지죠. 세컨드 오더에서는 어떻게 구하죠? 세컨드 오더는 아까 퍼스트 오더는 이거를 제로스 오더를 써서 델타 nk를 썼었죠. 퍼스트 오더일 때, 이 세컨드 오더일 때는 퍼스트 오더 걸 집어넣으면 돼. 이걸 집어넣어서 쓰면 복잡하긴 하지만 쓸 수 있죠. 그러면 람다 스퀘어까지 해서 또 적분을 해서 람다 스퀘어에 대한 표현을 구할 수 있으면 람다 삼승은 계속 반복해서 구할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에서의 오더 람다에서의 CMT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럼 물리적으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